실무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전자는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여기다 체크하는 겁니다. 얘가 상품이 되는 겁니다. 이 회사에. 자, 1번 다음은 형제전자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번호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자, 지금 체크하고 있는 부분 있죠? 예, 이 부분만 검토해서 틀리면 고치고 누락되어 있으면 입력하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형제전자로 들어가셔가지고요. 회계관리 재무회계 기초정보관리 회사 등록을 누릅니다. 자, 그리고 책을 보고 틀린 거 고치시면 되겠어요. 일반 과세, 사업자 등록번호, 회사 이름, 그 다음에 개인 맞고,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이게 틀렸네요. 대표자 이름 맞고요. 예, 개업연월일 틀렸어요. 고칩니다. 2014년 3월 10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속 봐요.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에 보는 거죠. 예, 맞고.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 보는 겁니다. 예, 맞고요. 자택 주소는 없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업태 도소매 맞고, 종목 가전제품 입력이 안 돼 있네요.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세무서가 틀리게 되어 있죠? 네, 안산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형제전자의 전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을 수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여 완성하시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재무회계 전기분 재무제표에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내용을 이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상품 매출 틀렸네요. 수정합니다. 첫 번째부터 틀렸고, 두 번째 상품 매출 원가. 자, 이 금액이 전체는 맞는데 세부 내용 확인해야 되니까 금액을 눌러서 안쪽도 봅니다. 이렇게. 맞네요. 예. 자,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급여 틀렸어요. 고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필로 체크하시면서 이제 봐야 돼요. 쭉 보시고, 좀 빨리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판매비와 관리비 지금 계정이 제일 많죠? 오른쪽을 보면 돼요. 오른쪽 봤는데 6,770만원 맞잖아요. 이렇게 맞출 확률이 높다는 거죠. 틀릴 확률이 없다. 예. 맞을 확률이 높다 이런 거예요. 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 잡익, 이자 비용 빼먹었네요. 누락된 거는 밑에다 넣으면 돼요. 이자라고 쳐서 이자 비용 선택 96만원 이렇게 넣으시고, 마지막에 당기 순이익으로 최종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형제전자의 전기분 기말채권과 기말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처별 초기이월 메뉴에 수정 및 추가 입력하시오. 자, 회계관리 재무회계 전기분 재무제표에 거래처별 초기이월을 누릅니다. 좌측에 외상매출금 누르고요. 우측에 거래처를 봅니다. 첫 번째 만세상사라고 되어 있는데, 만세상사는 없어요. 예. 고잔상사인데요. 예. 그래서 고쳐야 돼, 이 자리에. 예. 코드 자리에 F2를 누르거나, 상단에 코드를 눌러서 고잔이라고 쳐서 고잔상사로 고치고 900만원 맞고요. 총성컴퓨터 맞고, 반올전자 500이거든요. 숫자 수정합니다. 금액 고치고 차익이 영인 걸 확인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외상매입금을 누르고요. 자, 금액을 확인합니다. 양지상사 맞고, 하나컴퓨터 맞고, 초지전자 틀렸어요. 1800으로 수정합니다. 차익이 영인 걸 확인합니다. 자, 빠져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2번입니다. 현재전자는 동절기에 영업부 직원들이 입을 방한복을 구입할 예정이다.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 판매비와 관리비, 복류, 후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조교를 등록하시오. 자, 회계관리, 재무회계,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누릅니다. 자, 좌측 계정체계에서 판매관리비 누르고요. 예, 가운데 코드 계정 과목에서 복류, 후생비를 누릅니다. 자, 우측에 대체 조교 번호 3번 넣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합니다. 자, 띄어쓰기 해서 입력하시는 거요. 그 지문대로 그대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7월 10일 상품 견본을 거래처 반월존자에 발송하고 택배비 3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견본을 보내는 거는 상품을 팔기 위해서 보내는 것이므로 택배비는 운반비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운반비 현금이 되겠죠. 운반비는 이제 판관비로 처리하셔야 되고, 상품을 팔기 위해서 당사가 운임을 부담하면 운반비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출금으로 입력할 수도 있고, 예, 차변, 대변으로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2번까지 보고 입력하겠습니다. 8월 20일 영등포 상사에서 지난달 매입한 대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다. 지난달에 매입한 대금이라는 말은 상품 매입을 말하겠죠. 예, 상품 매입에 따른 대금을 말하는 거고, 그 지난달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외상 매입금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외상 매입금 영등포 상사 거. 예.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더 좋아요. 일반 전표 입력에서 7월의 자료를 이렇게 확인하러 가면, 7월의 자료를 확인하러 가면 이렇게 영등포 상사 거 외상 매입금이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이죠. 예. 그 지난달에 매입한 대금 중에 500만원을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그랬으니까 차변의 외상 매입금, 대변의 보통예금. 지문에 아무 말이 없으니까 매입이라고 하면 상품 매입을 말하는 겁니다. 금액은 500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죠. 영등포 상사. 이렇게 답을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입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7월 10일. 자, 저는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이거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8월 20일. 자, 이렇게 되면 되죠. 자, 계속 이어서 3번을 보겠습니다. 9월 15일 동진 상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복사기 한 대를 외상으로 구입하다. 자, 복사기의 계정은 이제 비품입니다. 그 다음에 비품을 외상으로 사면, 상품 외상 사면 외상 매입금이고요. 상품이 아닌 거 사면 미지급금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지급 150이 되겠고, 미지급금의 거래처 동진상사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4번 9월 30일 판매사원 김유신의 9월 급여를 당사의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소득세 등 공제액은 그 합계를 하나의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시오. 그 하나의 계정 과목이 예수금이잖아요. 그러면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그 다음에 대변의 보통예금. 자, 이렇게 처리해달라는 말이죠. 자, 급여는 이제 18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제한 거 예수금은 113,920원이 되겠고, 지급한 거는 168만 6,08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4번. 9월 15일입니다.
차변의 비품, 대변의 외상의 이름 미지급금, 동진상사 됐고요. 그 다음에 9월 30일입니다. 차변의 급여, 대변의 예수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제 5번 보겠습니다. 10월 24일 컴퓨터 판매 촉진을 위해 광고 전단지 제작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 자, 이건 뭐예요? 광고 선전비 현금이잖아요. 자, 출금으로 넣어도 되고 차변, 대변으로 넣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예, 저는 출금으로 넣겠습니다. 예, 편리에 따라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은 3만원이죠. 예, 됐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11월 16일 대표자 자택에서 사용할 가구 120만원어치를 초록가구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인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물건들은 쓰기 위해서 구입한 물건들은 인출금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인출금은 자본에서 차감하는 것으로서 자본의 감소임으로 차변에 써야 되고요.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개인 기업에서만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인출금은 개인 기업에서만 써요. 7번 거래처 연수상사에 대여한 단기대여금 300과 이자 3만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돈을 대여한 그 온금하고 이자가 들어왔다는 말이죠. 어느 통장으로? 보통예금으로. 그럼 보통예금의 통장에 들어온 거는 303만원 들어온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받았으니까 단기대여금 자산은 없애버려야 되고 300 거래처 들어가야 되죠. 연수상사. 그 다음에 대여에 따른 이자는 이자를 받는 거니까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 대변이죠. 이렇게 3만원. 밑에 거 하나 더 보고요. 입력을 하겠습니다. 12월 5일 용산 상사에서 상품 500만원어치를 매입하고 지난 10월 20일 지급한 계약금 100만원을 차감한 잔액은 계약금은 지급을 했으니까 선급금입니다.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지급을 못했다고 그랬죠? 상품을 사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면 이건 뭐예요? 외상 매입금. 상품을 수령하고 운반비 5만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상품 매입 시 운임은 뭘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네, 상품. 단 상품을 매출할 때 운임은 운반비로 하는 거죠. 이거 중요한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에다 5만원 추가해야 되고 현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6일. 자, 저는 출금으로 입력을 할게요. 여러분은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1월 20일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단기대여금, 거래처 입력하고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2월 5일입니다. 차변의 상품. 자, 운임 5만원을 포함해야 되므로 505만원, 505만원. 대변의 선급금.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으시고요. 1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외상 하면 외상 매입금이죠. 예, 거래처 복사해서 넣어도 됩니다. 400. 나머지 현금 5만원.
예, 계정 과목은 차변, 대변 순서 없어요. 본인이 입력하고 싶은 대로 입력할 수 있고요. 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답을 써놓고 하는 거니까 차변 넣고 대변 넣는 겁니다. 차변의 개수하고 대변의 개수만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의 거래처, 코드 번호까지 넣어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5번입니다. 이거 잠깐 8번에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요. 이 운임 현금으로 지급한 것을 별도로 출금하면 틀리게 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이런 거래 우리가 차변 대변을 넣는다고 배웠죠. 예. 자, 5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9월 11일을 가보겠습니다. 자, 도서인쇄비 미지급금 되어 있네요. 갑을상서에 미지급한 10만원은 도서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상품 배출 시 운반비를 미지급한 것으로 발견되다. 그러면 도서인쇄비를 뭘로 바꾸면 돼요? 운반비로. 이렇게 운반비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월 13일입니다. 지출된 50만원은 거래처 접대용 회식비가 아닌 영업사원 회식비 이미 확인되다. 자, 그러면 접대비를 뭘로 바꿔요? 예, 복리후생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좀 간단한 거네요.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수동과 자동으로 구분을 해서 푸는 결산 정리사항입니다. 1번 수동입니다. 2번도 수동, 3번 자동, 4번 자동. 자,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1, 2번을 먼저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자로 회계 처리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의 화재보험료 지출액을 전부 보험료로 비용 처리하였다. 그런데 결산일 현재 기간이 경과되지 않는 80만원이 있고 결산 분기하라고 그랬죠. 기간이 경과 안 된 거는 비용 처리해도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되죠. 발생된 것만 비용 처리되므로 보험료에서 80을 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성급비용이 들어가야 되죠. 성급비용 80.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잔액의 원인은 불분명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해당 원장을 조회하여 결산 분개하시오. 현금 과부족 원장을 조회하라는 말이고요. 따라서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해서 그 내용을 회계 처리하라 이런 말이에요. 장부관리에 계정별 원장을 누르고요. 당해연도의 현금 과부족 계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금 과부족을 치고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12월 2일자로 현금 과부족 대변에 8만원이 있네요. 대변에 8만원이 있는 거는 과잉이었다는 거죠. 현금이 실제 더 많았다. 그러면 결산 시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결산 시에 자비국을 대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현금 과부족은 보고서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현금 과부족은 기말 보고서에 표시하지 못하므로 그 8만원 대변에 있는 걸 차변으로 옮기고 그 돈이 남는 거니까 자비국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이 두 개를 이제 회계 처리해서 넣는 거죠. 자, 결산일인 12월 31일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합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에요. 프로그램에 있는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을 누릅니다. 자, 날짜를 1월부터 12월 기간란에 이렇게 넣으시고요. 혹시 매출원가 선택창이 나오면 그냥 확인 누르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안 나오면 그냥 들어가는 거고요. 자, 대손충당금 이 두 개 계정에 대해서 1%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상단에 대손상각을 누르고 두 개만 설정한다고 그랬으니까 설정하지 않은 나머지 채권은 다 지운다고 그랬죠. 0이라고 쓰거나 스페이스 엔터를
쳐서 지웁니다. 두 개만 남겨두고요. 이게 보충할 금액이 돼요. 자, 결산 반영을 누르죠. 그러면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대손상각 밑에 두 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말상품 재고액은 기말상품 재고액란에다 넣으면 되니까 상단에 상품 매출원가의 기말상품 재고액란에다가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960을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상단에 F3 전표 추가 누르고 이해를 합니다. 자동 결산 분계 완료가 나오면 이 창을 닫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 작업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1월에 외상매출금 회수금액은 얼마인가? 자, 회수한 금액을 알고 싶으면 한 달치밖에 안 되니까요. 계정별 원장에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에 외상매출금을 몇 번 회수했는가 이런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계정별 원장에 와야 돼요. 자세히 봐야 되므로. 현금이 아닌 계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계정별 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1월의 날짜를 쳐볼게요. 그리고 외상매출금 치고요. 외상으로 팔면 차변이고 회수하면 대변이므로 대변을 보시면 되겠죠. 자, 그 금액은 100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중 지출액이 가장 많은 계정 과목은? 자, 달로 물어보고 있고요. 통화명칭으로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판관비 중에 지출이 가장 많은 계정 일일이 하나씩 확인해서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통화명칭으로 나오고 달로 나오면 어디가 가장 빠르다고 그랬냐면 올개표에서 조회하는 게 빠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일개표, 올개표를 누르고요. 자, 올개표 탭 클릭. 자, 올개표 탭 클릭되셨으면 1월부터 2월 치고 2회사의 판관비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통화명칭을 보고 싶다 달로 그러면 올개표. 자, 금액이 제일 큰 계정 과목명 그랬으니까 개를 보면 되죠. 이 비용은 차변을 쓰는 것이므로 차변 쪽에 개. 그 보시면 제일 큰 거는 급여죠. 계정 과목 이름 급여. 만약에 이 급여의 코드 번호를 써라, 즉 숫자를 써라 코드를 그러면 상단에 F3 계정 코드 눌러서 이 801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이며 그 금액은 얼마인가? 자,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면 됩니다. 장부관리 거래처 원장을 누릅니다. 자, 거래처 원장이 떴고요. 잔액 탭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2월 말 현재 그랬으니까 2월 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액 탭에서 2월 말을 쓰고 외상매출금 그리고 전 거래처를 조회하는 거거든요. 전 거래처 조회하실 때는 거래처란 두 곳에서 엔터 치시면 거래처 등록에 등록된 전 거래처가 조회됩니다.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고 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잔액 제일 큰 걸 봐요. 3,100만원 그 거래처 청송컴퓨터. 그래서 청송컴퓨터 3,100만원 이 두 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